유승민 전 의원이 네. 바로 이 단식장을 찾았어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를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는 뭔가 교감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닐까.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교감이 돼서 어제 오늘 이렇게 상관으로 현장을 찾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유승민, 이준석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단식장을 찾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진영 이른바 개혁적 보수라고 우리가 일컬어왔던 그 인사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이건 제 뇌피셜인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 말부터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새해 되면 좀 기다려봐라. 네. 깜짝 놀랄 만한 사람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장 네. 대표 주변에서. 네. 저는 그 사람이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니었나. 예.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연을 넓히는 거죠. 우리가 윤어게인 뭐 이렇게 가려는 거 아니다. 네. 이렇게 다 같이 갈 것이다. 그런 그 공감대 속에서 이준석, 유승민 그 두 분이 이제 간 것도 저는 그런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쨌든 이제 오세훈 시장도 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전체 예. 흐름으로는 오세훈 시장은 4일차에 방문을 했고 네, 네. 유승민 의원은 6일차 어저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준석 의원 7차에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이렇게 이름을 열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은 다 그 대권 후보 였었죠. 네, 였었습니다. 대권 다들. 후보급 네, 네. 인사들이고 네. 다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 인물들인데 끝까지 이제 뛴 사람은 이준석 그렇죠. 대표고요. 그렇죠. 나머지 사람은 이제 경선 과정에 다 참여했던 그렇죠. 사람들이죠. 하지만 네. 뭐 지금 뭐 당장 뭐 대선 열린다 그러면 후보로 나온다 누구도 뭐 그 사람이 나와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모두가. 네. 대선 주자급 맞죠? 그렇죠. 네. 대선 주자급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시차를 뒀지만 동시에 이렇게 쭉 가고 있다는 그림을 제가 이름을 그려보니까 그럼 여기에 그럼 누가 빠지냐? 결국은 대선 주자급으로 불리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전 대표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을 찾은 그림이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김해 소장파들 평소에는 뭐 윤과 단절해야 된다라고 했던 소장파들까지 갔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 그림은 한동훈 봉쇄 전략이 아니냐. 한동훈만 빼놓고 지금 다 모여 하는 그림?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예, 요거는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유승민 대표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데 저희하고 교감을 하고 가신 건 아니에요. 아, 네. 예. 그건 전혀 아니고 예. 지금 상황이 지금 한동훈 대표 고립 쪽으로 가는 건데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건 네. 본인이 자초하는 일이에요.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저는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이었으면은 혼자 앉아가지고 사과문 유튜브 찍을 시간에 저는 그거 하는 대신에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아. 찾아가서 네. 고생하신다. 정말 나도 장 대표님의 이런 결기에 동의한다. 네. 옆에 앉아만 있어도 네.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과의 메시지가 되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징계를 당하는 입장에서 더 껴안고 가는 품 넓은 정치인의 모습, 우리가 대권 후보에게 바라는 모습을 네.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찾아가서 당원 게시판이나 뭐 징계 문제는 입에 꺼낼 필요도 없다. 꺼내지 않은 필요도 거죠. 없어요. 어. 정치인은 행보로 말하는 겁니다. 네. 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가서 손 잡아주고 네. 진정성 있게 옆에 앉아만 있어도 네. 그 사진 한 컷이 모든 걸 말해주거든요. 네.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골든타임을 좀 놓치셨어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은 유승민, 오세훈, 이준석 이분들이 왜 가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의 진정성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 대표께서 진짜 정말 진심으로 이 쌍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가서 힘을 보태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다. 라고 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안 가게 되는 거는 본인의 자충수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일 뭐 홍익표 정무수석도 아마 방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돌고 있는데요. 네. 그럼 너무 늦었죠. 늦어도. 그러니까 그쵸. 골든타임을 본인이 놓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도 단식 현장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른바 친한동훈계로 분류가 되는 송석준, 서범수, 고동진 이런 그 소장파 의원들도 단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희망자라고 할 수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런 분들도 다 단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보수의 큰 결집을 얘기할 때 장한석 결집 이런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장동혁 그다음에 한은 한동훈, 석은 이준석 그래서 장한석 얘기를 했는데 장석은 돼 있는데 가운데 한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실기를 한 거 아니냐 걱정까지 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이 7일째인데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는 실기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예. 지금 아직 골든타임 속에 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이라도 네.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두 가지 이제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세가 왔기 때문에 한동훈은 빼고서도 갈 수 있다라고 네. 이제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두 번째인데 네. 전 두 번째가 상수라고 봐요. 아. 상수의 선택일 것이다. 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공간은 네. 이번 선거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러면 그래도 내치진 않고 같이 간다. 모두가 힘을 합치자. 이렇게 되면 진짜 리더가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장동혁 대표는 그런 선택을 해주길 바라고 그걸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오늘이라도 가라. 가서 거기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그 사진이 저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승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은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진 한 컷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저는 보고요. 유승민 전 대표는 이건 제 감인데 네. 제가 언론인으로서 봤을 때 유승민 전 대표는 진짜 잘 안 움직이는 분이에요.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좀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할 때도 잘 안 움직여요. 네. 대선 때도 끝까지 거의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오고 이제 이럽니다. 네. 지원 유세 같은 거를. 예. 근데 가는 걸 보고 사실 전 놀랐거든요. 네. 예, 저는 뭔가 그 전부터 네. 어느 정도의 물밑 교감이 장 대표 측과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네. 그런 속에서 이제 갔다고 생각하고 그냥 정치적인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자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제 상상력인데 예컨대 뭐 경기지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유승민 전 대표를 이번에 활용하는 그런 카드로 좋은 카드로 저는 그것도 이번에 보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크게 뉴스가 됐던 것이 이른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저 이재명입니다. 통화 한번 바랍니다. 이런 문자까지 받았는데도 그리고 김민석 당시 의원한테서 여러 차례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는데도 이른바 총리직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다. 네. 그것 때문에 크게 뉴스가 됐었잖아요. 진실 공방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아 유승민 의원이 이런 분이었어. 왜냐하면 이해운 후보자하고 또 너무 대비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같이 한국개발원의 뭐 사수 부사수 관계였다는데 부사수는 딱 먹던 우물에 침 뱉고 갔는데 이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총리직 제안을 걷어찼어.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던 차에 장동혁 당신 이 단식 현장에 딱 가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떤 승수 효과 같은 걸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지역에서 작은 지역이지만 지방선거에 이제 뭐 좋은 후보를 내고 선거를 지휘하고 승리해야 되는 그런 그 입장에 있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후보를 내야 되냐? 내 마음에 드는 후보 네. 또는 나한테 충성해줄 후보가 아니라 이길 후보를 내야 돼요. 네. 이길 후보.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 당의 경기지사 후보는 누가 돼야 되냐. 네. 저분이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네. 그래도 이길 후보라면 저는 그 후보를 내야 되는 게 저는 리더의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 당에서 지금 낼 수 있는 경기지사 후보 중에 그래도 주민들이 제일 표를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론조사로 보면은 유승민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대표께서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저는 이런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기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매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너무 우측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사실은 뭐 초기 취임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네. 근데 지금 이 장동혁 뭐 단식 상황이라는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이런 비교적 개혁적 성향의 네. 뭐 개혁이라는 단어로 쉽게 이제 포장이 되죠.
이런 분들이 지금 가서 응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만 지금 배제돼 있는 상태고 네. 이것은 배제를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그 선택한 길인 거고. 그러니까 그림이 굉장히 아주 특이한 그림이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쪽 진영에서는 이제 맏형격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설득을 해서 오세훈 시장이 네. 이제 둘이 손을 잡고 네. 로텐더홀에 가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는 그림 어.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만나고 네.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 속에 그게 성사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건 이제 별도로 보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른바 그 빅샷들이 네. 그러니까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셋이서 텐트 안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네. 그 사진도 저희가 꽤 기대해 볼 만한 그렇습니다. 그런 광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풀로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저희가 여기서 한번 걸어보죠. 한동훈 대표는 오세훈 시장의 손을 잡고 장동혁 대표를 찾아갈 것이다. 아니다. 요거 한번 걸어왔으면 좋겠는데 찾아갈 것이다 한번 들어요. 하나, 둘, 셋. 두 분. 네. 아, 예. 안 갈 것이다. 아. 이거 이게 야, 역시 이게 예, 팽팽해요. 팽팽한 가더라도 문제. 네. 가더라도 오세훈 시장 손을 잡고 가진 않을 거예요. 아, 네, 그럴 거고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여기서 지금 저는 실기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마지노는 남아 있어요. 네. 가셔야만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안 가시게 되고 네. 만약에 징계가 제명까지 진짜 이루어지게 되면 네, 네. 한동훈 대표한테 남은 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실패를 기우제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왜냐면은 그러네. 네. 나를 제명시켜서 국민의힘이 망했다. 이거밖에 돌아올 길이 없어요. 아. 근데 그거는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나 잘랐으니까 잘해봐 이렇게 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장동혁 대표 찾아가셔서 손잡는 그림만 만들어내도 그리고 정치는 다 때가 있거든요. 네. 본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계셔도 지금 아까 호 대변인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요번 기회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한동훈 네. 대표한테. 네. 하지만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때를 기다리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거든요. 아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찾아가야만 한다라고 네.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찾아갔는데 네. 진짜 제명을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동훈 26일 대표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그럼요. 때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26일 그러면은 뭐 장동- 제명할 예,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보도들이 많아요. 찾아갔는데 제명하면은 욕을 이제 국민의힘 현 지도부가 먹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한과 미래 소속의 그 엄태영 의원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성권 의원하고 네. 고동진 의원이 네. 그 직후에 징계 직후에 장동혁 대표 면담했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그 끝나고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네. 장 대표를 만나 보니까 윤리위가 장 대표의 의중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했다. 네. 그리고 장 대표의 뜻도 제명이 아닌 것 같더라. 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고동진 의원은 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면 장 대표도 한동훈을 제명시켜 이런 하명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때 판단했거든요. 예. 네. 다음에 서로 출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 시장하고 손잡고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혼자 가서 그렇게 두 분이 만나시고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서로 출구를 찾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은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장동혁 대표가 진정한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 계속 저렇게 방치를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에 긴급 의총을 연답니다. 오후 2시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표는 단식을 그만하고 이제 정말 대여 투쟁에 개혁신당까지 도와준다고 하니까 같이 네. 대여 투쟁에 강경히 나서라라는
일테면 의원들끼리 이제 일테면 촉구문 같은 거, 네. 결의문 같은 거를 채택을 하게 되면 네. 대표가 좀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단식이 어느 정도 끝난다. 여기 이제 네. 변화 요인이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예. 단식을 끝내는 명분과 계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시각을 잠깐 돌려가지고 저 김수석께도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런 겁니다. 가령 상대당인 신임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에 그리고 청와대의 이 홍익표 정무수석 오늘 내일 올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 판단으로 가령 정무수석은 개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럼요.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수석한테 가라고 할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민주당과 오늘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신년 기자회견 물론 회견문이 먼저 작성이 되고 배포도 돼요. 네. 하지만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시작할 때 딱 우리 장동혁 대표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그만하시라. 제가 잘 고려해보겠다. 이 말씀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그랬으면 본인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다. 그러시면 그 통합의 메시지가 정말 저는 이해운 이분을 장관을 앉히는 게 통합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봐요. 네. 이렇게 지금 야당 대표가 하고 있을 때 그 말 한마디 언급해 주는 것. 그것이 통합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저는 그렇게 했어야만 보는데 네.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아쉽고요. 그래도 홍익표 정무수석은 와야죠. 네. 이거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싸우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 될 도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니 저쪽에서 어쨌든 정치적 메시지 본인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 기류는 그러나 가야 된다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쉽지 않아요. 네. 민주당이 얼마나 강성 팬덤이 휘둘려 왔는지 네.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익표 정무수석 정도는 반드시 와야 된다. 예, 그게 도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초반부에 얘기를 했던 그 장동혁 전 대표, 지금 현 대표 이제 그 단식 현장 여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도 가고 유승민 의원도 가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만 전 대표만 지금 빠진 상황 아니냐? 네. 우리 시청자들 네. 의견이 매우 궁금해요. 네. 방문한 저희는 반반 나왔습니다. 네. 간다 반, 안 간다 반. 예. 방문한다 몇 프로였을까요? 맞춤은 점심 삽니다. 저희 시청자. 네. 저는 아까 답을 봤어요. 정말요? 방문할 것이다 27%. 네. 한동훈 전 대표, 장동욱 대표 단식 현장 방문 안 할 걸 73%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방문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그럼 또 답이 달라지는데. 네, 네, 네. 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네. 그 한동훈 대표를 이제 지지하시는 네. 그 분들이 정말로 한 대표를 위한다면은 지금은 숙이실 때다. 지금 억울하고 그래도 가서 손 잡아 주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지금 그분들은 오히려 그 강성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게 진짜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한 길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정말 지지하는 정치인이 훗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그 길에 이 판단이 도움이 되는가? 이런 그렇죠. 판단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은 그 길들이 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대결 의식이잖아요. 네. 저 인간하고는 불구대천이야 뭐 이런 마음인데 그 같은 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참 이 진영의 비극이다라는 느낌이 이제 듭니다. 자, 오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아주 유익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 종교에 대한 생각, 언어의 자유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쌩얼로 지금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이 언급에 대한 책임 같은 것들은 정말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통령이 거. 갈수록 투명해지고 있다. 화장 안 한다? 이제 쌩얼로 좀 나오기 시작했다. 네. 아마 대통령의 쌩얼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이제 방송에 대해서 한 말, 종교에 대해서 한 말 거슬리면 법으로 처리한다. 뭐 이런 느낌의 워딩이라서 으스스해집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출연해서 정말 깊은 얘기 잘 나눠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쟁하고